자, 2월 14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폭로나 이런 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도 다 귀찮다고, 한국당의 원내대표도 귀찮다고 내팽개친 일을 저희가 그저께 소년시 불러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폭로가 나갔는데 별것도 아닌 황교안, 오세훈이 인터뷰 한마디 해도 유튜버가 어디에 인터뷰했다고 나오고, 처음에 소년시가 그냥 가족 간에 이런 트러블을 이야기했을 때도 나오더니만 어제 폭로한 내용이 어디에도 단 한 자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도 철저히 눈을 감았고 종편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자, 그러니 다른 언론이 보도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 대가로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올해 들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그저께 이후에 좀 심해졌습니다. 생방송이 잘 안 된 건 여러분 아시죠? 어제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이폰으로 하는데 버퍼링으로 또 중단되기도 했고, 끝날 때쯤에야 정상적인 생방송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혼선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조회수가 오히려 집에 갈 때 보니까 10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8만, 7만으로 줄어들어 있고, 좋아요나 이런 것이 눌러도 안 올라가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알람도 작동하지 않아서 어제도 5분만 알람이 울렸다고 하고, 어떤 때는 또 업로딩 자체가 방해를 받아서 안 올라가서 난리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뉴스 브리핑이 잘 잡히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요. 구독자 수나 이런 부분도 지연되고 인기 영상에서 배제되고 총체적으로 뉴스 브리핑의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뭐 제가 징징거리거나 우는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굽히지도 않을 것이고 또 피해가지도 않겠습니다. 당당히 그냥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최종적으로 막히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돌파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 뉴스 브리핑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문제들은 황장수 뉴스 브리핑 측의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만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권이 손혜원에 대해서 그렇게 폭로를 했으면 손혜원은 저를 아니면 아니라고 그저께 보니까 SBS 기자 9명을 고소 고발을 했더만요. 그러면 우리 뉴스에 대해서도 손혜원이야말로 온갖 일에 다 끼어들어서 온갖 간섭을 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남산길에 집이 4채가 있는지, 뉴욕에 집을 2채를 팔고 샀는지, 문화재 현직 청장을 데리고 목포에 집을 보러 다녔는지, 정정숙이하고는 어떤 관계로 엮여서 어떻게 왔는 건지, 더 나아가서 또 숨겨둔 목포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집들이 더 있는 건지,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돈으로 개인 집을 사는 이런 부분에 결제를 한 배임 혐의가 있는 건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또 아버지의 지금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손혜원은 일찌감치 그 사실들이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 한국의 제일 센 이빨 박지원을 꼼짝 못하게 한 그 이빨로 손혜원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보다 더 비열한 것들이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 썩은 언론들이 손혜원에 관한 보도들을 최근에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박지원과 손혜원의 목포 개발이냐 투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황당한 논란들만 둘이서 벌이고 있습니다. 자, 목포 시민 다수가 손혜원이 목포를 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민도는 정말 목포의 유달산이 돌아서고 울 만큼의 발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언제 한국의 뿌리 깊은 유서 깊은 도시 목포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나. 정말 언론에서 저는 전달하는 목포 시민의 개발에 대한 욕망이 그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목포 시민의 수준은 언론에서 전달하는 손혜원의 손에 입에 놀아나는 것보다는 더 높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이 손혜원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손혜원은 절대로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손혜원은 손을 못 대는가? 무소불위인가? 그런 권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문재인 부부가 손혜원 뒤에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냥 단지 친하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친한 사람 많지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부인 되기 전에. 그런데 친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사고를 치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무리를 빚어도 건드리지 못한다? 자, 김경수조차도 구속됐는데 오른팔. 송인배조차도 법적으로 걸리고 오른팔 왼팔이었잖아요. 손혜원은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손혜원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제 손혜원 의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인가? 정말로 저는 언론들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보수 언론들 다 어디 갔어요? 손혜원하고 붙어먹기로 작정했어요? 조선, 동아, 중앙 왜 침묵하고 있어요? 중앙은 뺀다 칩시다. 조선, 동아 왜 침묵하고 있어요? 종편들은 왜 침묵하고 있어요? 비리가 없어서 안 합니까? 엊그제 나온 이슈만도 진실 여부를 가리자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제목이 뭔 제목이 나오는가 하면요. 손혜원 SBS 기자 고소 드디어 칼 빼들었다.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아니 애꿎은 SBS 기자 건들지 말고 절 건드려 봐요. 상대해 줄 거니까. 아니 손혜원에 대해서 보도하면 칼을 빼들어서 기자들이 겁을 먹고 언론사가 겁을 먹고 언론사 비리가 틀릴까 봐 겁을 먹는 나라면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까? 정말 개같은 나라입니다. 전부요. 언론이란 이름을 떼기 바랍니다. 솔직히 손혜원 문재인보다 더 나쁠 수 있는 게 언론들이에요. 원래 악당은 악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악당은 그러하다 캐릭터가 이렇게 되지만은 언론 너들은 온갖 일에 마치 정의의 사자인 양 설쳐대다가 진짜 힘센 놈한테 가서는 꼬랑지 내리고 혓바닥이나 내밀어서 핥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너들이 안 하는 거를 좀 나왔으면 주워 먹기라도 해야지. 온갖 시시닥거리는 별 기사 같지 않은 유튜브 내용까지도 보도하는 놈들이 입이 더러워질까봐 그만하겠습니다. 또 욕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자, 손스키. 손스키는 손혜원이를 보호하려면 제가 볼 때 손스키는 먹이로 던져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스키는 조사가 시작되면 과감하게 대중 앞에 던져주면서 뭐 어나더 손스키가 되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는 앵커 기자들이 수두룩한데 심지어 문 정권의 스피커 나팔수들이 온 사방에 절비한데 손스키는 이쯤에서 용도가 다 폐기되었으니까 하나쯤 던져주는 게 나쁠 게 없다. 옛날에 보면 닭 중에 알 낳는 닭이 있습니다. 산란계라고 그러죠. 실컷 알을 놓고 나면 이제는 나이도 들고 계란도 작아지고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잡아먹지요.
그런데 질겨서 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란계를 지금 이제 두들겨 잡아서 먹이로 대중 앞에 던져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당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 거 있는 건지 좀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손석희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도 곧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이 고발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석희의 배임은 장기정 대표가 이미 했고 어제 출두해서 진술을 했죠. 고발인으로요. 또 뺑소니도 고발되고 뭐 이러면서 손석희는 뭐 별 의미가 없어져 갈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손혜원입니다. 이 나라에는 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문재인은 자기 편의 인사는 철저하게 밀어주고 그들의 허물이나 비리는 철저하게 덮어주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 있죠. 우리 이거 휴지로 유명한 여기에 담합을 봐줬다고 내부 고발이 유선주 국장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선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국장인데요. 심판관리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에 위반되느냐 아니냐를 관장하는 부서의 국장이니까 아주 핵심 부서의 국장이죠. 이 사람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이미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유선주 국장 측은 재벌 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공정위 공무원에 대한 자료를 감사원에 이관한 일로 조직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정위 직원들이 이에 반발을 해서 갑질을 당했다며 내부 제보 시스템에 알렸고 김상조가 그 직원들을 제보를 바탕으로 절차를 어긴 채 감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재벌 총수를 손방망이로 봐준 이런 공정위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원에 자료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런 걸 왜 넘기냐고 반발을 해서 갑질을 당했다고 내부 제보를 했고 김상조가 밑에 직원들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재벌 총수에 대한 손방망이 처벌을 이렇게 했다라는 공정위 공무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다. 저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선주 이 심판관리관은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2월 7일 법무법인에 보도자료를 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2014년 9월에 심판관리관 임명 이후에 공정위 내부에서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들이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를 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정위 내부에서 2017년부터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권한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됐다. 그런 차에 국감을 앞두고 지난 10월 10일 김상조 위원장이 사무실로 불러 직무 배제, 즉 직무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직무 배제는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절하다면서 헌법상의 공무원의 공무단임권을 침해하고 공정위 내부에 유례없는 이런 차별을 하고 있어서 헌법 권리를 침해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이 10월 달에 10월 15일 날 국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조가 자신의 내부 개혁 노력에 제동을 걸고 부당하게 직무 정지 조처를 내렸다고 정면으로 공격을 했고, 김상조는 이 사람이 유선주라는 국장이 갑질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다. 유선주의 갑질을 신고한 직원이 수십 명이고 신고 내용도 다양하다. 그래서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이 유선주를 갑질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 내용을 딱 보면요. 저도 공직사회 좀 아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하도 공정위라는 데가 힘 끝발 센 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 공정위 이런 데요. 기업들이니 뭐니 하고 관계해서 엄청 힘 센 데입니다. 그러니까 허구 헛날 현직이고 퇴직이고 서로 봐주면서 물러나도 어디 가겠어요? 기업이나 이런 데 가 있거나 또 비공식으로 일 도와주겠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마디로 공정거래를 위반한 부분을 덮으려고 작당을 하니 이분이 그걸 갖다가 문제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감사원 같은 데 넘기고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역대까지 해먹던 놈들이 뭘 어떻게 했겠어요? 아, 이거 위반이다라고 이 사람을 내부 제보를 했고, 그래서 김상조는 이 사람 편을 들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유선주 이 국장이 이제 김상조를 걸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작년 연말께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이니 심판이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김상조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상조야말로 문 정권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워서 한마디로 경제정의를 추구하는 간판인데 이 사람이 뭘 해줬어요? 대기업에 담합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을 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담합 사건입니다. 한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기름값 담합,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 보험료 담합.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담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리니언시라고 그걸 깨고 담합 사실을 신고하면 면책을 해준다 있으니까 또 그것까지 악용을 해가 돌아가면서 신고해서 서로 면책을 받는, 일본에 네가 면책받아라 이렇게 또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담합을 했어요. 위반하고 공정거래 위반하고 한마디로 소비자 가격을 높게 받는 일들이 수두룩하지요. 이런 거는 자유시장 경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정거래하라고 해야지. 담합이 자유시장입니까? 예? 한마디로 담합을 잡아내는 것이 자유시장 그럽니까? 자유시장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황장수가 합니다. 저보고 무슨 어제 황장수 소장을 평소 존경했는데 통일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복지 분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 실망했다. 누가 또 그래요. 그 실망 얼마든지 하십시오. 저는 파퓰리즘이나 이런 꼬라지는 못 봅니다. 다만 경제에서 올바른 정의는 법대로 하는 거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상조가 이렇게 연루됐다면 검찰이 지금 공정위원장의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유선주 국장이 김상조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 은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피고발인은 김상조뿐만 아니라 지철호 부위원장, 최고화 사무총장 등 공정위 수뇌부 3명이 다 해당이 되고 이 기업 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내에 카르텔 조사국 간부 10명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유선주 국장한테 정말로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에 혹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자, 유 국장은 유한 킴벌리의 담합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공정위가 조치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1건의
정부 입찰을 담합한 유황 킴벌리와 대리점 23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공정위는 유황 킴벌리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유로 어린 대리점만 처벌을 받았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담합을 신고해라고 자진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이 공정위원회에서 담합으로 되면 벌가금이 엄청나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리니언시, 즉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벌가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짜고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리니언시를 가지고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그걸 갖다가 이유로 어린 대리점만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황 킴벌리가 자기들 밥인 대리점 너만 처벌받아라, 우리는 빠져나간다, 이렇게 하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국장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수뇌부가 유황 킴벌리 등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인식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난 이후에야 사건을 처리해 형사처벌을 피하도록 했다. 실제 고발장에는 당시 공정위가 늑장 수사 처분 등을 이유로 유황 킴벌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2014년 김현장 소속 유황 킴벌리 측 변호사로부터 500쪽의 자진 신고서를 받아 시효가 임박한 것을 알았음에도 3년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진행해서 증거 인멸을 방치했고 본사의 강압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본사는 리니언시, 즉 담합 신고해서 면책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2010년부터 2013년간 3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위들의 공소시효가 시간을 끌면서 5년입니다. 지나버려 가지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유황 킴벌리를 포함한 수많은 담합 사건들이 공정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하고 잘못된 관행으로 처벌 안 되게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부당함을 김상조에게 보고했지만은 권한을 박탈당하고 내부 해결이 불가능해 부득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고, 이런 담합 사건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종결되는 관행을 지적했지만은 번번이 묵살됐다. 검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기 바래요. 문 정권의 무슨 개혁이라는 것이 그 실제 꼬라지가 이런 정도였냐, 정말 기가 찹니다. 그 다음에 이 김정우라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이 사람은 공무원 하다가 이제 공무원 마치고 경제부처 공무원 하다가 마치고 대학교 교수 하다가 정치권에 끈을 대어서 지난번에 국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 할 때 알던 어떤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저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 동료를, 이 사람도 공무원이겠죠, 여성을요. 근데 이 여성이 2016년 5월 국회에 비서관을 응시하려고 의원회관을 왔을 때 만나서 1년 후에 2017년에 영화를 같이 보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손을 갖다가 터치를 했고, 이 일로 이제 논란이 벌어져서 그 여성이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다가 잘 되지 않아서 이 사실이 터졌습니다. 여성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대 여성한테 받은 이 문자까지도 공개하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걸 떠나가지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서 재회를 해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저지르는 것은 지금 설 덮고 넘어가려고. 엊그제 한국당의 무슨 박순자 의원의 아들이 무슨 국회 출입증을 기업의 대관 부서, 즉 국회 상대하는 부서에 있는데 국회 출입증을 박순자 의원
방에서 입법조사관으로 해서 발급해줬다고 시끄럽고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자, 서로가요. 그런 비리들로 보면 한국당을 제가 비유할 이유도 없고 다 고만고만한데 저들 비리는 철저하게 덮고 예? 이렇게 넘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 백운우도요. 검찰이 드루킹 관련해서 백운우를 무혐의 사건으로 처리했습니다. 기가 찬 거죠. 드루킹 일당이 구속된 이후에 지금 3월 달이에요. 드루킹 일당이 구속된 이후에 3월 한 29일, 3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도두영 변호사를 면담을 했고 그래서 백운우는 무슨 인사 관련해서 만났다는데 민정비서관이 왜 인사로 만납니까? 그래서 당연히 인사청탁 대상자와 면담을 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데 이것도 법을 잘못 적용한 거죠. 당시에 드루킹 일당이 문정권을 협박하다가 긴급 체포되어서 구속된 사건에서 이제 남아있는 잔당 세력 중에서 제일 보수격인 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사건 뒤처리를 하려고 만났겠죠. 아마 경고를 엄중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입막음조로 민정비서관이 불법에 가담한 혐의인데요. 그 최종적인 권한지는 대통령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입막으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문재인이 후한무치하게 자신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 덮고 가겠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 봅니다. 심지어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지금 한마디로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민중미술 이런 거를 하던 운동권 미술 관계자를 꼽았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민중미술 평론가래요. 우리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아주 북한 비슷한 그림을 생경하게 그려댔던 그런 것들을 평론하는 평론가랍니다. 근데 문체부가 낙제점을 주었던 사람을 갖다가 가장 유능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제끼고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꼽았다는 겁니다. 손 안 드는 데가 없어요. 정말로 지저분한 놈들입니다. 자, 저거들 비리는 덮고, 자, 저거들 인사는 꼽고, 손혜원은 영원히 막고, 김상조도 이제 덮으려고 하겠지요. 윤선주 국장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지저분한 정권의 정면으로 맞섰어요.